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론스타 판결 관련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신문 일면을 도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인물들까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준비했는데요. 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을 중앙을 보시게 되면 네. 여러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습입니다. 먼저 여기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 국내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 다시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이전에 밝혔던 입장 그대로 론스타에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2003년 검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한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의 배석자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당시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때 금융위 사무차장으로 관련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는 3일 0시부터죠.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이제 폐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일 0시부터는 한국으로 들어올 때 PCR 음성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10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도 부담스럽고 또 해외에서 검사 장소를 찾아가는 게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특히나 항공과 여행업계의 기대가 커지는 모습인데요. 항공업계는 이에 발맞춰서 신규 취항과 증편의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공 수요가 단번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이른바 3고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로 조금이라도 더 돌리고 싶은 여행업계에서는 입국 후의 PCR 검사도 단계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 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9월 1일입니다. 9월의 첫째 날인데요.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명절이 되면 지인들끼리 연휴 잘 보내시라라는 연락을 주고받곤 하죠. 네. 근데 이런 문자를 가장해서 사기를 치는 이른바 스미싱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또 명절이 되면 서로 선물도 택배로 주고받곤 하는데 네. 그러면서 택배 회사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도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접수된 20만 건의 스미싱 신고 중에서 절반이 설이나 추석 명절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또 이런 문자 사기 중에 95%는 택배 회사 등을 사칭하는 형태를 띠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스미싱 범죄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자 내용 안에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절대로 눌러보지 말라고 기사에서는 조언하고 있었고요. 또 악성 앱이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거나 스미싱으로 추정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118로 신고를 하게 되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인 만큼 이런 범죄에 대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21년 만입니다. 이제 대전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이 DNA 검사가 이 추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된 사건들이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을 보게 되면요. 이른바 DNA법이 도입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DNA를 통해서 재수사가 시작된 미제 사건이 2,4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중 기소까지 이어져서 형이 확정된 경우도 1,000건을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범죄자들을 DNA 수사를 통해서 다시 잡아들일 수 있었던 건데요. 현재 DNA법에서는 살인과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 DNA를 확보해서 장내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증폭 기술이 발전되면서 DNA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DNA를 영구 보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NA법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크게 표현된 그래프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연령대별 체육활동 참여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네. 일주일에 1회 그리고 30분 이상 운동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조금 더 젊을수록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결과치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50대가 61%로 나타났고 70대도 58.3%인데 10대는 55%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10대 운동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10대들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체중이 한 4, 5kg 정도 불었다고 하고요. 신체 활동량은 하루에 25분에서 70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5세에서 17세의 유청소년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소련의 마지막 최고 지도자죠. 고르바초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는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로 갈라진 냉전을 종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자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 시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업적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를 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도 추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이번 추모의 목소리가 오늘날 러시아를 멈추게 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고르바초프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사 제목도 탈냉전 시대 열고 신냉전 새벽에 떠났다였는데요. 고르바초프는 장례 절차를 거쳐서 모스크바 한 수도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